열받는 제보 사건입니다. 네, 피해자인 대리 운전기사는 낮에는 생산직, 또 밤에는 부업으로 대리 운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리 운전을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지난 12일에도 밤 8시 40분쯤에 이 콜 배정을 받아서 경상남도 창원의 도계동의 한 거리로 갔습니다. 대리 운전을 할 차량은 억대 외제차였는데요. 30대로 추정되는 차주와 차주의 여자친구, 그리고 지인인 또 다른 남성 1명, 이렇게 총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차주와 차주의 여자친구는 뒷좌석에 탔다고 하고요. 지인은 조수석에 탑승을 했는데 지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니는 누군데 걔 XX야 이렇게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자, 대리운전 불러가지고 갔어. 차에 탔어. 타자마자 차주의 지인에게 욕설을 들은 겁니다. 하지만 아유 술에 취했으니까 뭐 참자. 출발하겠습니다 했죠. 자, 그런데 운행 직전 또 욕설을 들었다는데요. 대리운전 기사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출발하려고 하는데 앞에 차가 가족들이 타더라고요. 이제 한 5살, 6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이 한 2명인가 1명인가 있었는데 그 애들 안전하게 탈 때까지 출발 뭐라고 있는데 옆에서 야 이 왜 출발 안 하는데 언제 갈 건데? 이런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앞에 가족들 타고 있잖아요. 어린이 탑승하고 있잖아요. 뭐 이래 말을 했어요. 그 옆에 조수석 탄 사람이 이것도 목표하고 대리하지 말아야지 뭐 이래 하더라고요. 자, 앞에 아이들이 타는 차가 있었고 또 이게 억대 외제차다 보니까 조심조심 운전하려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아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욕좀 콱콱콱콱. 네, 사실 이 운전하신 이 대리기사님은 너무 잘하신 거죠. 어린이를 보호하신 거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운전하시는 분들 다 어린이 보호는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타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기다려준 거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왜 출발 안 하는데 걔 XX 계속 욕을 하고요. 아이들이 타고 있어서 좀 기다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차도 못 피해갈 거면 대리운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막 욕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님께서 욕설하지 마시고 시비 걸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 끝나기가 무렵게 물병이 눈에 와서 날라왔습니다. 물병을 눈에다가 던진 거예요. 그래서 눈 부위와 광대뼈에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고 머리까지 얼얼했다고 하십니다. 자, 물병으로 대리운전 기사님을 폭행한 겁니다. 사방 차 내부에 물이 팍 튀었겠죠? 자, 그런데 그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침묵을 지켰던 뒷좌석 차주가 본격적으로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야! 니 안 나갈 수 있겠나? 니 내한테 죽는다 진짜로. 욕하지 마세요. 니 내한테 안 나갈 수 있는데 진짜 너무 더러워졌는데. 어? 야! 니 안 나갈 수 있겠나? 가만있어 봐라. 박 변호사님이 이 지금 싱크가 나가는 순간에 완전 지금 화가 나셨어요, 지금. 예, 너무 욕도 그렇고. 이게 지금 보면 차주 지인이 옆에 조수석에 앉았잖아요. 이런 시비가 붙으니까 물병을 던진 겁니다. 물병을 맞고 대리운전 기사님이 이렇게 있으니까 뒤에 있던 차주가 야, 그 차 지금 이 차 얼마인지 아냐? 내 차 지금 더러워졌잖아. 라고 시비를 걸어요. 그 던진 사람은 차주의 지인이죠. 물병을 던진 사람. 본인이 한 것도 아닌데 본인한테 책임져라. 감당할 수 있겠냐 얘기하고 아직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죠. 폭행 당한 것도 문제지만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더 나아가서 너 차 감당 못한다라고 비난하고 수모를 겪어서 상당히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대리운전이나 하는 너가 이 억대 이 고급 외제차 감당할 수 있겠어? 이딴 짓거리를 한 겁니다. 자, 결국 차를 세우고 이 제보자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차주한테 폭행을 당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미끌미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대리운전 기사님 얘기 들어보시죠. 야, 경찰 불렀나? 내지 마세요. 경찰 불렀으니까 경찰 불렀으니까 꺼져, 이 나도 경찰 불렀으니까 건드지 마세요. 형님! 왜 그러셨어요?
거예요. 아니, 그래. 뭐, 뭐라고. 아니 박치기 했네. 근데 뭘 미끄러져? 아,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처음부터 좀 다시 정리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차 안에서 욕설 폭행을 했고 여기 있다가는 그대로 있다가는 더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차에서 내렸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따라 내렸어도 계속해서 밀고 이렇게 폭행하고 욕설이 있어서 이게 좀 대리기사분은 이 사람들 질이 안 좋다 싶었다고 판단을 하고 이게 혹시라도 쌍방 폭행으로 문제가 될까봐 손을 만세를 하다시피 이렇게 계속해서 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그 피하는 와중에도 또 욕을 뭐 거지 X야 뭐 5만 원 줄게 됐냐 뭐 이런 식의 정말 모욕적인 지금 손 들고 계세요. 손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말을 들었어야 했고요. 그리고 경찰이 와서 이제 드디어 차주하고 또 지인하고 조사를 시작하는데 차주의 지인이라는 인간은 저 상황에서 자기 신분증이나 이런 신원이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연락처를 줘가지고 또 경찰하고 실랑이하고 거기서 또 욕설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경찰하고 지인이 실랑하고 있는 사이에 차주가 이 제보자분에게 다가와서 이게 설마 경찰인데 때리나 싶었는데 박치기란 거예요. 좀 마지막에 아까 보신 것처럼. 자자자자. 예. 근데 지금 그래놓고는 경찰이 하지 마세요 하니까 미끄러졌다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저기 지금 미끄러진 걸로 보이십니까? 멀쩡하게 뚜벅뚜벅 걸어서 정확히 그 앞에서 머리로 들이받았는데. 박 변호사님 네. 안 되겠다. 그냥 공개해야 되겠다. 네, 얼굴만 공개를 하면 본인들이 정말 잘못한 걸 알 건데 사실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차 안에서도 지인도 자기도 폭행한 바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리운전 기사한테는 매우 죄송한 마음이다. 그리고 또 밀려고 했는데 미끄러져서 그렇게 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6일 정도 지났을 때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 문자 내용은 그겁니다. 자기도 술을 좀 마셨기 때문에 낮술을 좀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라고 하고 전과도 없다. 아니 낮부터 술을 마신 거예요? 잘한다 잘해. 그 술 먹으면 그렇게 행동 잘 안 하는데 폭행 전과도 없고 이 술이 깨고 나서 반성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예. 계속적으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차에서도 아마 폭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폭행을 했죠. 차에서 폭행했는 거 범죄가 다릅니다. 특가법상의 운행자 폭행죄가 돼서 좀 가중돼서 처벌될 수 있고요. 밖에서 저 한도 행동도 폭행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합의하려면 포르쉐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 참 대리기사분은 사실 딸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이 대리기사를 시작하셨는데 저는 참 속상하게 이 상황에 딸이 아빠 나 대학 안 갈 테니까 대리기사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아니요, 아니 너는 그래도 대학 가야 된다. 난 또 꼭 대학교 가는 거 보고 싶다. 대학생을 해라. 그래서 대학 대리운전 계속 하시겠다고 합니다. 사실 트라우마가 있을 법도 한데 딸을 위해서 그거를 극복을 하신 거잖아요. 대신에 이 바디캠 구매를 해서 지금 바디캠을 달고 일을 하신다고 하고요. 합의할 생각 절대 없고 처벌을 바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세요. 뭐 버스 하시는 분도 있고 택시 하시는 분도 있고 다 같이 이 승객들 이 실어다 주는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죠. 지금 술 드시는 분들도 대리기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하게 편안하게 집들어 다닙니까. 저런 사람들 한 사람 때문에 대리기사분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공포에 떠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창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뭐 포르쉐 저 차 눈에 띌 겁니다. 예, 시내에서.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